우리는 주식 챔피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도 아니고 이거 그죠? 할 때마다 약간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쑥스럽고 부끄럽고 약간 슈퍼 주니어예요. 예. 야 그래도 재밌어요. 이게 시그니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틀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주식 챔피언입니다. 아 이렇게 잘 맞아 호흡이. 네, 자 오늘 또 장이 마쳤네요. 오늘 또 8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 네 분의 멘토님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8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간단하게 또 시장 비를 봐야죠. 김도 멘토님 어떻게 네. 보셨나요? 오늘이요. 뭐 네. 오늘은 내일인가요? 내일 네, 있을 잭스노라고 우리나라 또 금리 인상에 네, 대한 얘기가 있죠. 있어서 좀 네. 관망세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오전장에 조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네. 부분들 좀 약세를 보이면서 약간 네. 조금 올랐던 폭을 좀 반납하는 느낌이었는데 또 끝날 때 무렵에는 또 수급적인 변화가 또 네, 생겨가지고 네. 내일 조금 또 시세적인 부분, 약간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분위기 보니까 중국 시장도 좋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내일 또 조금 더 올려놓으려고 이렇게 단발성에 대한 역시 박스권의 가치겠지만 네. 조금 흐름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걸 좀 보인 것 같아서 저는 아직 시장이 조금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흐름을 관망하지 않을까. 최근에 9월 달에 있을 미국의 이제 그 FOMC에 20일 대한 네. 부분 때까지는 좀 네. 이런 흐름을 유지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아, 있습니다. 네. 황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도 역시 뭐 네. 외국인들하고 기관 쪽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그 속내가 좀 진짜 파악하기 힘들어요. 네. 어렵죠. 네, 그래서 이게 게 아니야. 개인들한테는 안 사는 것처럼 딱 보이고, 보이다가 그렇죠. 결국 이제 마지막에 또 이게 사게 되는. 그래서 개인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게 사실 이번 시장에서 여러분께서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확진자 수가 2,500명대 또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굉장히 많이 네.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았다라는 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내성은 좀 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미국도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국내 증시도 이번에는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쪽 수급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이벤트이고 그리고 거기서 연준에서의 그 마지막 연설이 가장 중요한데 결국에 시장을 놀래킬 만한 그런 얘기보다는 사실 아우르고 좀 달래는 그런 식의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잭슨홀 연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크게 불확실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문 멘토님은? 네. 저는 일단 쉬어가는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급의 변화가 상당히 좀 신기롭더라고요. 신기롭고 희한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종가에 이렇게 매수대로 돌아서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제 잭슨홀 미팅 방금 황용혜 통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뭔가 시장을 떨어뜨릴 만한 요인을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악재가 터지거나 뭔가 부실이 터져가지고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 탓은 내가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잭슨홀 미팅에서는 전체적인 대략적인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상. 그게 이제 또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그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증시는 제 생각에는 뭐 반등이 3,200포인트까지는 나와야 좀 좋은 그림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아마 종가에 또 올려놓는 거 보니까 뭐 무난하게 3,200선에서는 일단은 멈춰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지켜보는 장세가 될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번 주는 그냥 건망하는 게 낫나요? 네, 네. 조금은 지켜보는 게 낫죠. 황민영 멘토님 건망? 사실 뭐 그냥 계속 관망을 하기보다는요. 네. 좋은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매수 종목들을 반납? 조금씩은 이제 담아볼 만하다. 담아다. 네. 황 문현준 멘토님. 저는 이제 현금화를 외쳤던 사람으로서 네. 요 정도 떨어졌다고 현금을 투입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그럼 없어서 네, 더 건망이 떨어져야 된다.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이제 현금을 지금 유지하고 있자. 네. 이런 전략이네요. 네. 뭐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곳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멘토님도 있겠지만 또한 리포트 우리가 방송국 반이 그 애널리스트들이 쓰고 네. 있는 이 리포트도 우리가 의지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 의지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누구라고 여기 어떤 이렇게 네. 리포트 그림 얼굴이 나오네요.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제가 준비했는데 이런 거 왜 갖고 필래? 네. 아니, 근데 참고상으로 깔았는데 갑자기 들을까? 네. 얼굴을 모자이크 해야 되는 거 아, 아니에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아니 여기는 없네. 여기는 여기 없네. 밑에 아, 이 밑에 있어. 있구나. 아, 깜짝 놀랐네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네,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리포트를 많이 의지하는데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는 거는 이 시시각각으로 시세가 흐름이 변동이 되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성립이 전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대변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목요일 날은 한번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기로 했어요. 그래서 리포트 설계를 했는데 우리 멘토님들이 이 리포트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어떤 종목이세요? 저는 뭐 어제 우리도 좀 네. 얘기했던 기업인데 역시 LG와 LG와 또 이슈가 많고 개인 투자분들 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좀 우리 황미영 멘토님은 저는 오늘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요? 네. 기아차도 아니고 현대차? 네, 현대차입니다. 그래요? 우리 문 멘토님은? 저는 이제 LG까진 같은데 네. LG 생활 건강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 같은 네,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오늘 LG 네. 이름이 좀 많이 LG가 나와서. 많이 나오네요. 네, 오늘 LG가 좀 많네요. 자, LG 쪽을 훑어봐야겠네요. 현대차도 있고. 네. 자동차 업종은 왜 황민영 멘토님 좀 안 좋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대차 자체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리포트 자체가 문제인 건지, 어떤 게 갖고 나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다 문제예요. 다 문제? 네, 다 문제입니다. 네. 리포트 현대차도 문제고, 보고서도 문제고, 문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업도 문제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도 문제고. 문제고. 네, 그래서 엉망진창입니까? 그렇죠. 네. 총체적 난국. 네. 맞아요. 난국이라고. 그러죠. 통체적 난국. 난국. 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예. 현대차 사실 이 부분도 꼼꼼하게 오늘 좀 많이 네.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김도 멘토님이 갖고 오신 네. LG와 어떤 리포트에 문제가 있나요? 난 현대차 문제인 줄 알고 원래 깜짝 놀랐네.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원래 좀 원리 필터 사람이다 보니. 네. 예. 그 LG화 네.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은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그렇죠. 네. 리포트가 나온 역시 시기적인 시점. 문제예요. 네, 네, 시기적인 시점이 문제인 것 문제다. 같아요. 네. 네, 제가 보니까 차트적으로 이 리포트가 나온 나오는 게 날짜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나온 날짜가 두 군데서 나왔어요. 네, 뭐 어디? 이 땡땡이랑 하 땡땡인데 네, 이땡땡 핫땡땡. 핫땡땡 날짜가 언제죠? 1월 28일인데요. 1월 28일이면 요 위쪽인데요. 조금 내려와 있는 네, 그 밑에 약간 눌림 여기, 자리이긴 여기, 한데 여기네. 네, 그 네. 자리긴 한데 네. 그때랑 또 뒤 하나 더 있어요. 예, 또 똑같은 분이 똑같이 했었어요. 쓰셨는데 네, 거기서 이제 옆으로 조금만 더 오면은 네.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 4월 29일, 4월 30일. 여기 자리에요. 여기 꼭대기 위에. 여기 자리 여기. 네, 거기 자리인데 첫 가격이- 번째 이 자리, 그다음에 그렇죠. 두 번째 이 자리네요. 네, 예, 그렇죠. 그 그다음에- 자리인데 예. 가격이 똑같아요. 예. 똑같고 일단은 그 LG화학 또 이슈가 많이 2차 전지 쪽하고 대형주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을 때였고 좋았죠. 예. 나와 있는데 이게 리포트가 좀 자극적이었지 예. 않나라고 생각해요. 제목이거든요. 제목이 뭔데? 제목이 나와 있는 게 네. 4월 달에 같은 네. 가격이에요. 거의 같은 가격에서 나왔었는데 네. 4월 달에 그 나왔던 이슈가 이제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기 네. 직전이었는데 그때 나왔던 그 제목이 핫땡땡 그 투자에서 예. 나온 얘기가 제목이 위대한 기업을 향한 뭐 선순환 사이클에 진입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내용이 나오면서 좋네. 목표 주가가 위대한 기업을 향한 네, 선순환 목표 주가가 사이클이. 140만 원. 아마 이 제목을 생각이 네. 많이 이게 어려웠을 목표 건데. 시총이 100조 원이고요. 네. 엄청나네요. 그 제목 자체가 네.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굉장하네요. 하고 네, 그러니까 대박인데, 이거. 제목 잘 뽑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제목 자체만 봐도 뭐 분명히 그때 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1분기 이익이 뭐 사상 최대치가 나오고 좋은 얘기는 나왔었는데 그 시점이 이제 고가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물적 분할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리포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리포트의 내용을 잘 안 보잖아요. 솔직히 내용은 다 좋은 내용들이 받고 시나리오가 잘 써져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역시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가격을 가격이, 예, 현재 가격이. 주가에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얼마만큼 목표치가 밴드폭이 있냐, 그렇죠. 뭐 밴드가 있냐, 목표치가 없냐, 이거죠. 내가 설정할 수 있는 목표치를 잘 모르니까 네. 이 리포트의 어떤 전문가의 시선에 목표치를 따라갈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때 당시 가격이 89만 원대인데 140만 원 같으면은 네. 절반만 올라도 수익률이 엄청 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이 영역인데. 자리에서 여기서 더 그렇죠. 땡겨야 더 땡겨 올려서 네. 보이지 않는 대로 가는 겁니다. 네, 가야 어떻게 보면 되죠. 우리가 신고가 신의 영역이잖아요. 네, 여기 보이지 시장이 않는 여기 예상하는 이 거. 자리는 네. 차트 분석쟁이들은 하지 않는 자리죠. 네, 그렇죠. 네. 밑에 파동이 다 나와 있는 다 끝자리 자리인데. 파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라고 하면 네. 원래 리포트 자체가 기본적인 분석, 시나리오적인 부분과 뭐 실적을 기반해서 쓰는 부분들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약간 먼저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다 보지만.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기술적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그러면 나는? 또 주가 흐름이 바뀌면은 뭔가 거기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리포트가 좀 필요한데. 코멘트를 달아주는 게 그렇죠. 가장 코멘트를 중요해요. 달아주는 게 이게 필요한데. 더 유지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변동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되는지 그렇죠. 이에 대한 고민이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 리포트를 보고 산 사람들은 진짜 요 꼭대기 가격에 있거든요. 그렇죠. 좀 한 90만 원대 초반 100만 원 언저리에서 갖고 계신데 네.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이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리포트를 쓰신 분은 지금 뭐라고 코멘트를 달으셨나요? 이분 계속 그냥 목표치가 그냥 계속 그냥 유지돼 있어요. 하땡땡은 예. 애초에 목표 주가에 대한 변화도 없고, 없고, 코멘트도 코멘트도 없고. 그 뒤에 좀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라. 근데 아직까지 이 뭔가 땡땡은 또 달라요. 이 땡땡 또 똑같이 나왔는데, 네. 근데 이
좀 양심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제자로 네. 코멘트 달아줬어요. 코멘트를 달았어요. 위 주가 하락에 대한 목표치도 조정을 하고 그래서 네. 약간 비교 대상을 두 개를 가져왔는데 잘하셨네요. 예. 이 두 이런 분이- 이런 거를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예, 있는 이런 것 같아요. 이 것들을 땡땡인데 왜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어차피 딱 보면 이런 TV 나오는 전문가보다 에러리스트를 조금 더 리포트를 좀 더 신임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제도권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나 사람 뭐가 아니면 가방 끈 사람 보면 일단 스키고 들어가. 그게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일단 알겠죠. 서울대 나온 친구하고 다른 데 나온 친구하고 완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멘트예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이걸 믿고 샀던 사람이라면 약간 흘러가는 방향을 이렇게 코멘트 한 줄씩만 다뤄준다도 이걸 믿고 샀던 사람들은 좀 마음에 위안을 삼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느 증권사예요? 뭐 이베스트 이거 잘했네 네. 그래도. 그 여성분이신데 그래, 베스트네요. 꼼꼼하시네, 네. 베스트. 꼼꼼하게 또 이 어제 안 좋은 이게 이런 주가 이런 급락 분들은 있었잖아요. 우리 그 양말 있잖아요. 에디트 보내드려야 에디션. 돼. 양말 어디 있어요? 초대도 하셔야 돼. 양말 어디? 이거 하나씩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모르겠네요. 아, 리미티드 선물을 에디션. 드리는 네, 거죠. 선물을 딱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보내드려야 돼. 그 우리 선물 이런 거를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코멘트 이거 진짜 안 달거든요. 네. 아예 안 달아요. 진짜 없어요. 근데 없는데 용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하죠. 아, 의견 이거는 또 주고 구체적으로 좀 적어놓고 왜 그러냐면 많이 이 고가에서 산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의지를 할 수 있는 코멘트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뢰죠. 그러니까 우리 에러리스트 여러분들도 이런 리스포트를 쓰신다면 코멘트라는 걸 조금씩 달아주고 업데이트를 시킨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땡 베스트네요. 네, 이땡 베스트. 네, 그죠. 이땡 베스트. 네. 이땡 베스트가 뭡니까? 이땡 베스트. 다 들리는 거 이땡 같아요. 베스트가 이땡 뭐예요? 베스트. 네. 이땡 베스트. 참 잘하셨네. 네. 이거 누구라고 이름이 있나요? 네, 이름 여기 있어. 아 그래? 그 여기까지 봐. 우리가 리미티드 에디션 보니까 여성분인데 네. 이 여성 양말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원하시면 전화를 예, 주세요. 이런 거를 이거를 한번 보내드려야겠어. 네. 너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감사의 그렇죠. 뜻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예. 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맞아요. 이렇게 예가 될수 해야 코멘트를 있는 거고. 써줘야 된다. 그 내용도 좋아요. 뭐 리미티드 매수를 에디션 네. 이거를 좋은 매수 기회도 한번, 어디서 예. 잡을 수 있다 시점까지 얘기하는 거. 예, 저희가 조인해가지고 한번 보내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김용만한테는 진짜 진심으로 보낼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내줘요. 진짜 보낼 것 같아요. 이거 보내요. 우리 얼마 전에 그 사무실에서 나갔어요. 나갔어요. 아 진짜요? 눈길로 나갔어. 보냈어, 진짜 내가. 나갔어. 받으신 분이 있어. 리미티드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에디션. 굿즈 이거 이게 양말이 회원이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써줘라. 이 로고까지 만들어주고 하신 거라 이거를 좀 이 좋은 분들한테 보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번 연락해볼까요? 뭐 상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상징이 될 수 있어. 네. 코멘트 참 멋져요. 네, 네.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황민현 멘토님. 네. 예, 오늘 현대차. 자, 왜 현대차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현대차를 딱 보면요. 현대차의 최고점이 네, 언제였나요? 예, 그렇죠. 현대차의 최고점 1월 11일이죠. 1월 11일. 1월 네. 11일이죠. 네. 자, 1월 11일 날 네. 유일하게 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예, 여기네요. 1월 11일. 네, 1월 11일 여기 1번고요. 자, 네. 그런데 1월 11일 날 이 네. 보고서를 발간한 주체가 어디냐면 네. 어디 것 같으세요? 어딜까요? 어디 또? 현대차증. 현대 네, 같은 집안에서 현대 야. 땡땡증권. 딱 구점에서 그렇죠. 진짜 최고점에서 네. 현대 거기서 거기 증권사에서 네, 나왔어요 리포트.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얼마나 나왔어요? 목표 주가가 네. 보면 이제 30만 원이에요. 그 전에 보면 20만 원대였거든요. 네, 30만 원 레벨업. 처음으로 목표 주가를 레벨업 시킨 회사가 바로 현땡차 현땡차 증권. 증권. 네, 현땡차 자기 식구 증권. 감사하기. 네. 어찌 보면 이게 좀 자기 식구 감사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느낌만 드는 거죠. 그죠? 네, 느낌이 느낌만 들고. 약간 느낌만 드는 맞아요. 거지. 그리고 나서 목표 주가 그대로 해서 네. 지금 위쪽으로 보면 33만 원을 그대로 1월 27일 날도 역시 현땡차 증권에서 네. 네, 발음이 어렵네요. 네. 네,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그냥 자, 빵빵이라 그래, 빵빵. 굳이 숨기지 말고 그냥 가겠습니다. 네. 현대차 증권에서 네.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쭉 어디, 가다 보면 네. 2월 1일 날 현대차 증권에서 또 또 나왔어. 동일한 보고서, 네. 동일한 가격에 보고서가 나왔고요. 네, 또 나왔고. 그리고 또 2월 25일 현대차 증권에서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네. 그리고 3월 12일 또 네. 나옵니다.
또 나와요? 네, 같은 가격이에요. 목표 주가 네, 또. 33만 원. 네, 계속 그냥 4월 24일 날 또 나옵니다. 네. 목표 주가 33만 원. 네. 주가는 내려갔는데 맞아요. 네, 똑같네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또 나와요? 네, 아니요.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계속 나왔던 건데 기업 공부 아닌가요 이거? 이게- 사실 네, 음.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계속 빠지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딱 고점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 첫 증권사가 바로 현대차 증권이에요. 네. 아. 딱 그 보고서가 그 증권사에 나왔고. 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앞에서 LG화학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LG화학 문제가 이제 배터리 화재 사건.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배터리 화재라는 게 결국 자동차 화재 사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되어 거잖아요. 있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화재 사건이 많았어요. 네. 아이오닉. 있죠. 네, 전기차 화재 맞았죠. 사건이 네. 있었고. 코나도 맞아요. 수소차 근데- 쪽도 있고.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현대차 쪽이 이 전기차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려고 하잖아요. 네. 내연기관 차에서. 근데 전기차로 바뀌는 이 과정, 이거 전부 다 거의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데 지금 배터리 사고도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번에만 터진 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터졌던 그런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 현대차 이제 뭐 증권사에서 계속 레포트 보고서가 나오는 건 전기차 시장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해외 시장에서 뭐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번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근데 보조금 정책에서도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6천만 원 미만의 그 자동차 있죠? 그거는 네,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입니다. 네, 세죠. 네. 고가 쪽은 고가 비싸죠. 쪽. 그리고 보조금이 약해요. 6천에서 9천만 원까지는 50%. 네. 그리고 9천만 원 이상은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런데 이게 기본 트림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네. 옵션이 아예 없어요. 깡통차. 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 우리 깡통차의 국산차의 특징이 맞아요. 배터리만 달고 있는. 네. 어. 그 상태 그대로의 차, 이 가격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외국 차들하고 사실 가격적인 경쟁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외국 차들은 뭐 관세도 부과되고 계속 이제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깡통차를 만들어 놓고 옵션을 굉장히 비싸게 받는 거죠. 즉 5천만 원 이하로 만들어 놓고 옵션을 추가하면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국내에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기차가 과연 우리나라 전기차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전기차 판매량을 한번 볼게요.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전체 시장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현대가 지금 6위거든요. 근데 원래 지난해는 4위였어요. 아, 내려갔네요. 해외에서는 일위죠.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어. 해외 전체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걸 보시면 국내거든요. 7월 달에 국내 친환경차 100대 돌파 아이오닉 5 테슬라 제치고 7월 팔면 1위라고 나오죠. 즉 뭐냐면 국내에서만 보조금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지금 판매율이 높아요. 그죠? 아까 깡통차의 옵션 그렇죠. 와. 그런 식으로 해서 현대차가 지금 국내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현대차가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의 매출 현황을 보게 되면요. 어때요? 지금 내수 쪽이 훨씬 많습니다. 50%가 넘어가요. 아이고야. 그죠? 수출 쪽에서 해외 쪽에서 별로 매출이 국내보다 더 작습니다. 음.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해외 쪽에서 계속 이게 판매가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기사들이 사실상 어찌 보면은 그 현대차라는 이 기업을 조금 주가를 뻥튀게 만든 그런 원인이 커버를 아닌가. 해줬냐. 네, 이렇게 이런 생각이 거죠.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이런 내용들을 현대차 증권에서 나온 거잖아요. 보고서가. 그러면 현대차 증권에서는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누구보다 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 보고서 내용 1월 달에 나온 그 내용 보고서 제목이 뭐냐면 자, 현대차 증권 여기서 보고서 내용 여기서 보면 되겠네요. 자, 타이틀을 제가 이 증권사한테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 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타이틀 제목 보면 사과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타이틀이 현대차 이거네. 증권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과하세요. 네, 지금 이 개인 투자분들한테 음. 제발 사과 좀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 현대차로 가지고 있는 이 리포트를 보고 가지고 있는 이 시청자 여러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안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대안을 우리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지금 아까 리포트를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답을 한다면 음.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네. 1월 20일 날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해서 그때 현대차 고점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발 이 종목을 사면 안 됩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물량을 넘기기 시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현대차라는 기업은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상당히 또 욕을 먹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올 초에 계속 뭐 2월, 3월, 4월 계속 얘기하다가 좀 관뒀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이게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현대차도 어쩌면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는 많겠지만요. 지금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약간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이 기업의 본질. 본질이 사실 어쩌면 좀 많이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사실 매수가하고 차이가 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좀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종목 교체.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기업이 너무 매수가가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애매한 자리네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렇죠. 못하고. 이게 낮으면 그냥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되는데 이 대형주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순환 구조가 되게 돌아가거든요. 대형주는 돈이 그 높은 곳에 낮은 곳에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 높은 곳에 전문사면 진짜 사이클에 걸리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게 지금 이 사이클이에요. 이게 지금 다운 네.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이클을.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밀려버리면 한참 밀린 자리예요. 근데 아직까지 코멘트도 없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가? 어디 가시고 계세요? 좀 양말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약간 코멘트를 다뤄줘서 좀 검은 양말 해드리죠. 검은 양말 검은 하나. 양말로. 네. 보고 배시 양말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코멘트 나가기 전까지 안 줘. 야 코멘트 달면은 드릴 달리면 드려요. 위함이에요. 달리면 다 드려요. 메시지 잘 한번 우리가 네. 지금 잘 보고 있을게요. 메시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건 좀 너무했다, 그죠? 네, 가격대가 네. 이게 최고점이잖아요. 네. 혹시 우리가 여기서 추천했다 이만큼 떨어지면 우리 사러 남을까요? 채팅방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요즘 이 자리 없을 거야. 욕을 엄청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7호역 한 500개 넘어. 네가 전문가냐? 네 임마 너 때문에 나 손해 봤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너 보기도 싫다. 더 나오기 말게 해주세요. 막 이런 매장- 거의 매장 수준이에요. 맞아요. 이거 100만 원, 28만 원에 우리가 추천했다고 생각해봐요. 아유, 아이고야. 아찔합니다. 예. 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이 가격에 살 거야? 안 사죠. 반대로 이제 살 거예요? 전 사진 않죠. 절대 안 사죠. 저 가격이라면. 저 가격이라면. 컴멘트님 살 거예요? 이 가격이 28만 원. 당연히 안 사죠. 총을 맞아. 컴멘트님. 저는 현대차를 되게 사랑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저 10만 원 밑에 있을 때. 예, 그죠. 지금은 여기서 사라면 안 사죠. 안 사죠. 이걸 생각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나라면 여기서 안 살 것 같다. 네. 그죠? 그럼 나라면 이런 리포트를 좀 조심스럽게 쓰겠다. 맞아요. 아니면 저 밑에서 쓰는지 왜 5만 원, 6만 원대를 왜 안 쓰고 왜 요 꼭대기에 쓰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실 또 제 식구라서 더 얄미워요. 이게 아니 그 네. 같은 쓰려면 그렇죠. 쓰려면 네. 밑에부터 사가지고 쓰지 맨날 꼭대기에 지금 봐봐 LG화학도 어디에요? 꼭대기죠. 네. 90만 원대. 꼭대기잖아. 예. 현대차는 어때요? 꼭대기. 꼭대기. 네. LG 생활건강 볼까요? 어디 꼭대기가 아닌지. LG 생활 건강이 네, 제가 얘기 좀 이제 네. 같은 종목에 같은 리포트를 나왔는데 같은 시기에 나왔는데 두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 둘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쪽과 한쪽의 이야기가 너무 달라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리포트 까기 하니까 이제 리포트 쓰는 사람들 무조건 못 믿어 안 돼 이렇게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되게 소신 있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걸 찾아왔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좋네요. 제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네. 네, LG 생활 건강이 네. 7월에 이제 고점을 찍었어요. 역사상 신고점이죠. LG 생활 건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저런 주가가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178만 원. 네. 그러네요. 네. 네. 그 역사상 신고점에 왔을 때 두 곳에서 아니죠. 두 곳은 아니고 여러 곳에서 나왔는데 대표적인 두 곳을 뽑아왔고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죠. 주가가 7월 26일, 급락 8일에 네.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무섭게 빠졌죠. 네. 그때 나왔을 때 딴 데는 코멘트를 안 달았잖아요. 네. 또 그 두 곳은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어. 근데 네. 한쪽은 약간 경마 중계하듯이 이거 떨어졌네요 이런 느낌이고요. 한쪽은 약 올리듯이. 약 올리듯이 네. 그러고 한쪽은 참. 이거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한번 네. 보도록 할까요? 보여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지금 보면은 이제 대신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예, 제가 두 개가 대신해드린다 이런 있는데요. 느낌이죠. 예, 대신부터 네. 하락 직전으로 보도록 하락 할게요. 직전. 예. 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리포트를 보실 때 이게 잘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잘못 이야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잘 보자는 거예요. 일단 대신 쪽에서는 견조한 대중국 수요가 증가가 된다. 그래서 매출액 추정치를 상향 조절했다고 두 번째 줄에 바로 적혀 있습니다. 네. 올해 매출액 그 추정치를 상향 조절해서 2021년과 2022년 이익치도
사상 최고치로 그냥 추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하락 직후로 바로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락 직후. 네, 대신에 하락 직후를 보겠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네. 하락 후네요. 네. 하락 후. 하락 후. 예. 하락 후를 보게 되면은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2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몇 주 전까지는 자기가 기대하게 네. 만들어 놓고, 네. 야, 대중국 수요가 이래!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높았다. 그러면서, 이제는 소폭 하향 조정을 해서 다시 조정치를 해야 할 테니, 네. 어쩔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중계를 합니다. 하향 조정. 얼마나 이게 좀 야구는 느낌이에요. 네. 방금 전까지 좋다고 해놓고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가 기대치가 높았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메리츠가 있는데, 네. 지금 메리츠 쪽에 하락 직전을 열어보게 되면요.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시기에 이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분은 뭐 얼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잘했거든요. 2021년 피크아웃이 다가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예. 지금 중국 소비가 안 되고 있다. 곧 4차 대유행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 지속성이 안 된다라고 최고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용기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네. 최고점에서 하지 마라 이야기할 때 욕먹을 각오하고 해요. 왜냐면 너무나 좋은 분위기에서 혼자 아니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분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 피크아웃이다. 그러니까 최고치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락 후로 넘어가 볼게요. 이분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락 후 딱 보시게 되면은 기대가 컸던 탓이다. 예,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다른 데서는 하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일단은 주가는 목표가는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견조한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오히려 또 위로를 해주면서 남의 일을 다독거려주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리포트에 같은 상황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아이고 떨어졌네요 이런 느낌이고 한쪽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세우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희와 또 비슷한 느낌의 종이가 종목 상담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와 비슷한 느낌을 가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 얼굴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포트 보실 때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것도 있더라라는 것도 한번 일깨워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네. 거는 170만 원에 산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맞아요. 이 가격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네, LG 설마요. 뭐 있나 볼까? 있나? 170만 원이요? 있을 것 같아. 자, LG 생활건강 170만 원대 내가 가지고 있다. LG 생활건강 가지고 있다. 연구 한번 쳐보세요. 자, 올려보세요. 있나? 있나요? 연구 한번 올려주세요. 나 가지고 있다. 있다. 없나 보다 이건. 있나? 있나 없나? 네. 예, 있으세요? 예. 있나요? 없나요? 자, 나 연구. 연구. 나 가지고 있다. 자, 그 동안에 없으신 있다. 분들 네. 좋아요 없다. 좀 눌러주세요. 네. 없다. 있다. 네. 김수현님 하나 있네. 김표현님이 계시네. 연구. 있네. 아, 한 분 한 계시네요. 분 계시네요. 한 분 있나요? 한 분, 두 분 김표현님. 없어요? 없고. 없어요? 없고. 이건 왜 그러냐면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개인 타기에는 어려워요. 160만 원, 110만 원짜리를 우리 개인이 사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60만 원에 계시네요. 160만 원 이상 있대. 있네요. 예, 있네요. 있어요? 네. 160이라고 치네요. 네. 물 탑시다. 아이고야. 인간님 안 돼요. 물 타면 큰일 나 이거. 더 떨어져요. 답 없어요. 되게 더 떨어져요. 깨졌어요 이거. 대형주는 그래서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우리가 살 때 봐봐요. 이 똑같은 가격에서 더 높게 올라가려면 얼마나 더 좋아야겠어요. 네. 이게 레벨 때문에 여기서 더 좋아야 되거든요.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위쪽에 사는 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위에 사면 더 높게 팔면 돼요. 근데 이 높게 파는 이 팩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더 줘야 되거든요. 이거보다 더 줘야 되는데 이게 더 좋을 게 있냐라는 것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위쪽에 있는 가격을. 자, 그래도 리포트를 좀 잘 쓰신 분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내두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이 종목을 3개를 봤는데 우리가 이 리포트 털기로 지금 2주째 지금 하고 있나요? 3주째입니다. 네, 3주째. 네. 느낀 점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느낌을 드세요? 이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처음이긴 한데 네. 이 리포트에 대해서 이제 네. 이것도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쓰시는 분들 예상치잖아요. 네.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한 예상치를 쓰니까 네. 우리 컨센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상치를 쓰는데 좀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좀 그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좀 기술적인 부분 주가의 현재 흐름을 좀 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가격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좀 수정이 필요하고 그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꼭 이 현재가 이 매수가에 대한 내용들이 적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리포트가 나오는 가격이 CP로 잡혀가지고 그냥 나오잖아요. 나오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서 살 수 있는 가격대를 좀 찝어주는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굳이 또 목표가를 또 안 보이는 항상 이 고가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가지 않는 길을 자꾸 가는 쪽에 목표치가 많은데 그 리포트를 좀 정기적으로 꺼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어. 떨어지면 무조건 코멘트 달아주기. 그게 진짜 확실한 방법이죠. 그지 않아요? 그쵸. 이게 떨어지면 이게 만약에 고점에서 170만 원, 160만 원, 아까 현대차는 29만 원, 뭐 30만 원대, 그쵸. 20, 뭐 네. 8만 원대 있는 분들은 이 변동이 있으면 이렇게 코멘트 하나씩 달아주는 게 좀 어려운 건가요? 그런 때 매수 시점도 같이 좀 한 번씩 다시 얘기해 주는 것도 그러면 괜찮잖아요. 나쁜 건가요? 아니 좋은 거죠. 지금 오늘 이거 들어온 맞는 거잖아요. 내용. 예, 어. 코멘트를 달아주고 그 변동이 있으면 변동을 줘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아닌 건지 아니면 지금은 잘못된 왜곡이 돼 있으면 왜곡돼 있는 가격을 다시 수정해 주는 게 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황매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네.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바라는 사실은 거죠. 네. 회사에서는 않지. 그렇죠. 안 할 당연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고객이 아니니까요. 네, 네. 고객은 고객은 누구예요? 네가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 코멘트 달 시간에 기업이라도 위치 하나라도 해. 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 이거를 기대하고 해줄 수 있는 증권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뭐 이거를 네. 사집 그 리포트를 보고 우리가 가려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고민을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리포트로 나와가지고 보면 이게 다 고점에 있는 리포트 가장 좋을 때 리포트를 땅땅 써서 왜 그러냐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리포트를 이렇게 고점에 쓰는 이유는 뭘까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고점에서 쓰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좀 어찌 보면은 좀 약간 좀 의심을 한다면 네. 의심을 한다면 의심을 이제 합리적인 의심은 그죠? 괜찮아요. 걔한테 물량을 줘야 되겠다. 그쵸. 넘기기 네. 위한 네. 그런 이제 그 포석적인 게 그런 과정이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있다라고 네. 추측하시는 네, 거죠. 그런 네. 생각도 네. 일단 하는데 네. 뭐 어찌보면 또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레포트를 써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네. 이때쯤에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하고 하필이면 겹쳐가지고 네. 고점에서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또 있겠죠. 네. 약간 문멘토님은 네. 어떤 생각이에요? 일단 해결 방안이라고 한다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코멘트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없애는 거 어떨까? 그러니까 목표가를 없애면 딱 그냥 정보만 주는 거잖아요.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어떤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양질의 내용인데 어디서 얻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그런 걸 또 해석을 안 하고 잘 읽어보지 않고 그냥 목표가 상향됐대. 목표가 올라갔대.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얼마인데 얼마까지 간대. 돈 얼마 벌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들의 수준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목표가를 사실은 다 없애버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면은 아까 황유 멘토님 말씀에 저도 약간 전적으로 약간 같은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유튜브도 막 어그로 끌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조회수를 위해서. 네. 근데 역시 리포트도 저는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많이 보게끔 만들고 그렇게 리포트가 발행이 되었을 때 증권 고객들에게 사세요라고 하기가 정말 좋은 게 저도 그런 게 주가가 올라가 있는 기업은 사라고 하면은요 이유 설명이 필요 없어요. 딱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내려가 있는 기업을 추천하게 되면은 이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좋은지를 설명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증권사가 일하기 쉬운 거는 올라가 있는 거 좋다고 하는 게 쉽죠. 내려가 있는 거 좋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러한 약간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좀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김도 멘토님 할 얘기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네. 얘기했던 부분인데 일조하기 주가가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4월 달에 추천했던 자리가 고가의 그 정보의 전날에 이 하땡땡에서 보면 리포트가 준비가 돼 있는데 나온 건 29일 날 나온 거예요. 네. 그 29일 날 때 그럼 보면 그 전날 이제 시세가 네. 시세적인 부분도 이미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기술적 반등 구간에 이제 고점 의식을 만드는 네. 천장 만드는 자리의 개념의 자리다 보니까 천장이요. 그 자리에서 리포트 만들고 그 다음날 그냥 물적 분할 이해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진짜 단기성 물량을 고점에 있는 물량을 좀 떠넘기는 흐름이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그래요? 좀 되는 구간인데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리포트의 목표가를 없애거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 공부의 여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목표가를 안 보고 내용은 정말 좋거든요. 정말 좋아요. 내용은 너무 좋으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 조금 가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조금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뭐 리포트가 이 가격이 우리가 나쁘다고 거의 판단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지우고 보면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방송을 보더라도 여기 경제 방송을 보더라도 보면 급등주하는 전문가들 많잖아요. 맞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죠. 왜 굉장히 많죠. 네. 추천을 하더라도 경제 방송에 나오도 저 꼭대기에 있는 걸 추천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화려하거든요. 맞아요. 급등을 한다는 건 관심을 받을 수 음.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자리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복골복이야.
올라가면 개인들은 환호할 거예요. 아, 멋진 사람. 사지 저 않았- 양반은 한 번에 급등을 해. 라는 것들을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증권사로 넘어가면 증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주의 신고가는 정말 무섭게 가거든요. 그죠?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거 리포트 준 사람은 계속 고해요. 네. 맞아요. 얼마나 화려해요. 그죠? 그렇죠. 그 이 네. 자리가 가격대가 전고점 계속 신고가를 가면서 가는 종목들은 되게 화려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 눈높이를 어느 눈높이로 맞추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화려함을 요하는 에러리냐, 아니면 내가 기준이 있고 아까처럼 잘못된 거는 코멘트 달 수 있는 그런 부위냐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위치를 잘 봐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위치 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리 시청자님이 이 리포트를 봤어요. 별지화학을. 네. 그러면 우리가 딱 보잖아요. 아, 여기서 사야 되는 거야, 말 고민이 말 거야. 그죠. 그죠? 그럼 필살기가 있을 거잖아. 내 돈 가지고 내가 김도호 멘토는 이거 산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살 거다 말 거다라고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툴이 있다면 좋아. 리포트가 안 좋아. 틀렸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다음에는 이렇게 사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가격을 보는 눈 아니면 내가 혼자만의 분석할 수 있는 비법을 하나 가르쳐 준다면 저번에 했던 그 삼성전자 자리가 네. 그 포인트가 제가 설명했던 부분인데 이거 또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어. 또 바뀌었어요. 어. 지금 오신 분들이요. 또 바뀌었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봐요. 지금. 아, 그러네요. 좋아요. 지금 몇 분 오셨죠? 몇 분이 왔어요? 지금 1,800 1,800분 명인데 정도가 오셨는데 아, 좋아요도 근데 왜안 누르는 좋아요. 거야? 성분이 안 되네요. 성계도 안 되네. 왜 안 누르는 거야? 저는 이게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지금 네. 나가려고 좋아요. 싶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많은데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좋아요를 안 누르는 거야? 좋아요 좀 눌러보세요. 그리고 지정민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아까 너무 우리가 눌렀죠? 우리 지정민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리미티드 에디션 아 양말 양말 우리 직원 통해서 가족 일가족 모두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일가족 모두에게 와. 알겠죠? 네. 이해됐나요? 지정민님 기정민님 괜찮네.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아. 직원 통해서 전화해서 네. 가족 전체 양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툴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네. 좋아요는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방송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죠? 그렇죠. 네, 맞죠? 이게 원래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도와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도움 받은 사람이 도와줄 줄도 아는 거거든. 근데 이게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게 어렵나요? 쉽죠. 어려워요? 간단하죠. 쉽죠. 네. 뭐 저거는 뭐 관심- 시도 누르고 네. 왜? 이게 안 하는 거지? 들어오자마자 엄청 누르고 시작해야 어려우신가 돼. 봐요. 어려운가 봐요. 네, 엄청 어려우신가 봐요. 뭔지 눈이 안 모르겠어요. 좋으신 건가 이게? 손가락이 좀 두꺼우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박은희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힘드신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잘못하면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사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는 분석을 하고 좀 쉬고 그렇죠. 예, 좀 쉬면 되는데 좀 뭔가가 지금 코로나 종복 시간에 뭔가 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요가 안 올라가. 1200개까지 올라왔습니다. 1200개 올라가.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좋아요 누르려고 했는데 싫어요가 눌러서 싫어요 또 들어가네 또 9명으로. 강요하니까 네. 어딜 나한테 강요해 이러면서 네. 싫어요. 손가락이 두꺼워서 그래요. 네. 잘못 누른 겁니다. 네. 아 두꺼웠어요. 싫어를 잘못 눌러준 거예요. 그또 좋은 것도 제가 네. 시청자 입장에서 김도 멘토님한테 부탁한 거잖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요. 좋은 자릿대에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그걸 가져갈 수 있는 또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는 것도 기본이고. 맞아요. 그죠? 그러면 또 엑기스가 나올 거고 내가 이거 좋아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라고 하면 또 좋은 게 나올 거고. 흥이 나서 그러니까 항상 이 원포인트, 그러니까 오늘 내용상에서는 기술적인 게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왜냐면 리포트에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없기 가지가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판단할 때는 음. 거시적인 거와 미시적인 게 있어요. 거시적으로 이 사이클을 보던가 모멘텀을 보고 투자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지금 흘러가는 수급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정답이 뭐 이게 맞다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건데 그렇죠. 어떤 잣대로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게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페이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 가격을 볼 때 야 이 선에는 쓰는 게 좋고 이 선에 안 사는 게 좋다라고 한번 원포인트 레슨 좀 한번 해주는 거 어떨까요? 내가 이제 초보자예요. 네. 이 리포트를 보고 이걸 샀어. 잘못 샀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 뭐 보고 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네. 뭐 가장 원하시는 거는 네. 이 차트의 흐름을 보고 그냥 네. 이 가격이 비싼가 싼가 내가 살 네. 자리가 어디쯤일까라는 보는 건데 네. 목표가는 항상 위에 있잖아요. 네. 그 목표가가 위에 있는데 목표가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하나의 목표가를 지금 내가 보는 그 가격대를 목표로 잡고 네. 네. 아래로 살려고 하는. 네. 그 내가 현재가가 목표가고 리포트를 보고 난 순간에 보여지는 그 가격을 내가 목표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그 목표가의 이익을 달성하려면 더 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이전에 LG화학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G화학 해놨어요. LG화학으로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하고도 똑같은 건데 네. 제가 삼성전자의 흐름에서 올라가는 데 이유가 있다. 네. 과거에 올라간 자리에 의미가 있다라고 했던 네. 자리가 LG화학도 있어요. 네. LG화학도 있는 자리인데 똑같습니다. 12월 2일 날 제가 계속 강조를 네. 하는데 그때 흐름은 아직도 이 12월 2일 자리 여기 밑에 있거든요. 그때 흐름에서 역시 LG화학이 새로운 시세의 흐름을 만들어갔던 자리가 또 이 구간이에요. 네. 근데 이때 올라갈 때 흐름에 역시 메이저들에 대한 수급과 내용적인 부분들이 반영됐으니까 네. 시세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 이유가 반영되고 그런 이슈가 반영됐는데 아까 네. 김현구 멘토님이 얘기하신 대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재료적인 크기가 더 큰 게 나와요. 일어나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그 나온 재료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고 아직까지 그 재료에 대한 크기는 살아 있는데 있는데 그거보다 큰 이슈가 없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다라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물량들이 또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차익성으로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판단했을 때 똑같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고 그들이 매력적인 가격,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은 리콜 사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가격이라면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가격에 대한 경험이겠죠, 하나의.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또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좀 쉽게 이해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책에 나와 있는 어떻게 주식 격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꼭대기와 그 밑에 바닥에 대한 꼭지점을 잘 보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밴드, 중간값 위아래로 밴드를 좀 보면서 보는 자리인데 역시 이 자리가 그런 자리 개념이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거래적 올라가는 자리인데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 저점의 꼭지점을 보지 않고 위아래니까 그 흐름상에 저는 이제 방향성 추세라고 하는데 그 방향성도 중요하다고 보이죠. 고점이 자꾸 낮아지니까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자리대로 역시 올라가는 초입이라고 하는데 그 거래의 추이가 이 거래도 중요한데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거래의 변화가 이렇게 1월 달까지 시세 나가는 흐름에서 나타나는 이 방향성에 대한 뭐 흔히 얘기하면 돌파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틀로 우리가 이동평균속도 골든 크로스가 난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수급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있는 자리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런 자리가 저는 이 12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대를 가졌고 이익을 냈었다고 판단되니까 그 의미가 있었던 자리. 그런 자리 때에서는 다시 주가가 내려와도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지만 제가 보는 자리에서는 그 12월 때 가격대 자리 정도에서는 12월 2일 정도 되는데 그 가격대에서는 반등이 또 시도가 나오면서 탈출의 기회를 한번 줄 것이다. 그 시간적인 부분 오래 걸리니까 추세적으로 꺾여 있으니까 반등 시에 이제 좀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그런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봉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일봉 보여야 저는 되는 모든 조건이 다 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론은 조건이 다 자, 똑같아요. 뭐를 보고 봐야 돼요? 일봉을 봐야 되는지 주봉을 봐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그래 그러면 야 뭘 보는 거야? 일봉 보라는 거야? 주봉 보라는 거야? 월봉 보라는 거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모르겠어. 물어봐. 나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잖아. 이렇게 보면 아니 이거 일봉 봐야 되는 거예요? 주봉 봐야 되는 거예요? 월봉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일봉이나 월봉이나 그럼 주봉이나. 어떤 거 봐야 돼? 그냥 다 아무거나 하나 딱 잡아놓고 보면 되는 저는 일봉을 중점으로. 일봉을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일봉을 보는 게 낫겠네요. 네, 일봉. 일봉을 보고 좀 파악을 크게 하자. 흘러가는 흐름을 흐름을 보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흐름. 일봉으로 큰 그림을 보자 이거네요. 좀 크게 보고. 네. 크게 보고. 황문진 멘토님은 네. 원크링 레슨을 해주신다면 포인트 한번. 네, 일단 저는 이제 앞에 이제 일봉 뭐 주봉 얘기하셨잖아요, 월봉. 네, 저는 이제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한번 볼게요. 황민영 왜냐면 멘토님도 네. 잘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사이다 엑기스 뽑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도 주린이야. 나 저식 잘 몰라. 그냥 저를 가르쳐 줘봐요. 네. 아, 누가 내 생각을 네. 그대로 네, 이야기해줬다면서. 그대로. 네. 나 지금 이거 듣고 있어요. 네. 지금 나도. 네. 일단 중요한 건 네.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할 때 네.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선택할 때 앞으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이 회사가 얼마나 커져 있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 하면 사실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 뭐 현대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업들을 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업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기업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어느 가격대에 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일봉을 보는 거 좋아요. 일봉 당연히 봐야 되고 주봉도 봐야 되고 월봉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본다면 일봉보다 주봉은 조금 더 긴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더 긴 흐름은 월봉을 보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봉으로 딱 보면 네.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성장을 해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 기업이 주가를 보면 이제 주봉의 흐름이죠. 이 기업이 계속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네. 올라오면 떨어지고 또 올라오면 떨어지고 또 올라오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해도 올라가면 분명히 떨어진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이런 기업을 살 때는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보면 삼성전자가 2011년도부터 주가가 이제 올라갔을 때 있죠. 이때를 잠깐 이제 뒤로 쭉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이때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길게 봤을 때 좀 별로 안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때 올라갔을 때 이 상승폭에 어느 정도가 떨어졌냐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밀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왔다는 거죠. 자, 주가를 보면 절반이 여기죠. 상승폭의 절반. 딱 밀고 나서 올라왔죠.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흐름을 보면 이 당시에도 주가가 이제 올라올 때 여기서부터 딱 올라왔잖아요. 올라오고 나서 떨어지는 이 폭을 보면 얼마나 떨어졌냐면 최소한 50% 절반 정도는 밀어냈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절반을 밀고 나서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역시 주가가 이번에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큰 상승의 폭이 나왔죠. 하지만 지금 하락폭이 아직까지 절반 정도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즉 만약에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 이 대표주잖아요. 이런 종목을 살 때는 최소한 긴 상승 파동의 한 폭의 절반 정도는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담아놓는 게 투자 이제 매수하는데 좋은 전략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더. 우리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봉을 봤을 때 살 수 네.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엑기스를 준다면 어떤 거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좋을까요? 내가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 내가 지금 미치겠어. 다른 사람 다 삼성전자 사고 있고 나도 사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가격을 추라이하는 게 좋을까요? 삼성전자는 제가 예전에도 예. 말씀드렸던 게 7만 원이었어요. 예. 7만 원을 깨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안 오면 어떻게? 그 전에 그럼 사실 말해? 우리가 내 거 아니라고 보내요? 그렇죠. 지금 주식이 얼마나 많은데 네. 내가 꼭 이거에 지금 얽매일 필요 없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안 되면 근데 대체할 수 있는 하이닉스라는 게 있고요. 우리 그죠? 개인들은 딱 정해져 있어. 왜 그러냐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주식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잘 모르는 모르시는 분들이죠. 분들 많겠죠. 아무래도. 아는 사람 이거 안 봐요.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주식을 종목을 보거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사람은 거의 안 봐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딱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네. 또 있나요? 삼성전기, 삼자 들어가는 거,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LG 포스코. 들어가는 네. 거. 그 포스코는 포스코. 포항제철. 네, 종이를 갖고 계신 분도 있어. 강연에 가면 종이 갖고 와. 포스코도 종이를. 한글로 치잖아요. 그죠? 예, 포스코도 안 그렇지는 거죠. 이런 분들 되게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고민인 거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드려야 조금 이해를 쉽게. 지금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걸 잘 모르실 거야. 지금 이 얘기를. 그쵸. 그죠? 네. 정말 모를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지금 질문의 취지가 지금 예. 원포인트 레슨이에요. 네. 원포인트 레슨. 취지 뭐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걸 지금 배우려면 그죠? 황민영 멘토님 네. 회원으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아. 현명한 방법이다. 방법을 알아야 된다. 알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공부를 해야 된다. 내 취향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 이게 가장 인복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랑 맞는 사람들 찾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백날 방송 보고 유튜브를 찾아봐도 여러분들한테 엑기스적인 부분, 원포인트 레슨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깊이가 여기서 있죠. 풀어야 되냐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도 우리 문 멘토님은 저는 일단 뭐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린다면 네. 아까 채팅 보니까 이제 뭐 영래님하고 희야 킴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원포인트 레슨 네. 하기 전에 채팅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목표가를 보는 이유가 매도를 못해서다. 매도를 못하니까 자꾸 목표가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매도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매도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매도는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네. 어렵다? 그거는 잘 팔려고 하기 때문인데 주가가 고점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최고가에 팔고 싶어 하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최고가 절대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나갈 때까지 고점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매도를 못 해요. 그 말은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라는 건요. 그냥 내가 수익이 났을 때 기준을 정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은 더 올라가든
안 가듯 그냥 난 여기서 나갈래라는 한 절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생각하세요. 매도를 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내일 당장이라도 매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더 강인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점에 사지 않는 법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수학여행을 갔던 기억이 나요. 제주도 같은데. 거기 가면은 항상 이렇게 관광 코스 돌다가 어떤 허름한 집이라든지 관광촌에 들어가더니 상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아, 부모님께 이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항상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요, 죽어 있는 사람도 뭐 쓰러져 있는 사람도 벌떡 일어난대요. 네, 뭐 무조건 만병통치약. 좋대요. 만병통치약이고 관절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뇌에도 좋고 뭐 치아에도 좋고 뭐 무조건 좋대요. 좋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비싸게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이 나에게 갑자기 다가와서 여러분들께 쉽게 좋다는 정보를 준다면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그 의도는 여러분들께 비싸게 팔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이든 뭐 리포트들 뭐 종합 시황 뉴스들 경제방송이든 어디서든 간에 너무 쉽게 좋다는 뉴스가 들린다, 그 종목은 절대 사지 마세요. 왜? 그게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면은 고가에 사는 방법을 조금 피할 수 있다라는 약간 이제 전체적인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개인들이 왜 주식을 못 팔까? 그럼 혹시 아세요? 올라갈까봐 미련. 그게 우리가 1순위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중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왜 수익을 하는데 주식을 못 팔까? 왜 안 파는 걸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못 팔까? 이만큼 수익이 나는데 못 팔아. 왜 못 팔까? 조금 차이점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잃은 사람들이 좀 못 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계속 벌어왔던 사람들은 잘 팔 것 같은데, 잃었던 사람들은 그 원금 회복에 대한 그 심리, 거기에서 뭔가를 풀어 그 다음에 살 게 없으니까 네. 뭘 사서 또 수익 낼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서 뭔가 뽕을 뽑아보자 네.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한번 다양하게 어떠세요? 있겠지만 왜 못 파는 걸까? 사실 여기서 이럴 수도 있어요. 뭐 다양하게 샀는데 네. 근데 이 바빠서 아, 놓칠 수 있는 네. 거예요. 놓치고 난 뒤에 네. 또 네. 떨어진 게 왜냐면 위에 올라가기 대부분 아까워. 사람들 다 전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초보이신 분들은 사놓고 나 샀다. 근데 잘 보질 않고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 업무 놓치고. 시간에는 음. 이제 주식 못 보니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저 문멘토님은? 왜 못 파는 걸까? 일단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은데, 뭐 첫 번째는 네. 이제 미련 때문에 내가 팔고 나면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는 네. 그런 두려움이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팔고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네. 새로 살 그렇죠. 방법을 그런- 모르니까. 네. 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면은 또 다시 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에이 그냥 가만히 있어 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보면 이 심리적인 부분인데, 왜 개인들이 주식을 못 파는 거냐면, 이걸 팔고 나면 이만큼 나는 수익을 나는 종목 찾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 찾기 위해서는 경제방송 다 틀어놓고 하루에 추천 종목이 50개씩 나오거든요. 우리 아침 6시부터 땡 하고 뭐 저녁 12시까지 딱 끝나면 한 종목이 겹치는 거 빼면 한 50개로 넘어요. 추천해주는 종목이. 그러면 그 중에서 찾아야 돼. 그렇죠. 그죠?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제가 좋다고 그랬어. 저거 사. 그러면 얘가 이게 떨어지는 것도 많잖아요. 거의 대다수가 떨어져요. 왜 그렇죠. 그러냐면 방송에 추천해주는 거는 80%가 떨어져요. 거의 거의 기사가 나온 걸 그냥 떨어져요. 그냥 꼴 떨어지나 보면 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왜 떨어지냐고 얘기하다는, 잠깐 올라가. 왜? 보고 있어서 사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다수가 사니까. 다수가 막 사니까 TV 보면서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를 살지를 몰라서 못 파는 거라고. 그냥 안타깝지 않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또 올라갔다가 20% 수익 봤는데 한 마이너스 5% 정도 빠지면 수익이 좀 5% 정도 감소하잖아요. 또 그게 그 올라가는 게 머릿속에 자꾸 남아 있으니까 그걸 또 못 파는 사람도 많다. 그게 그래서 그 희한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네. 벌었었는데 내 돈 날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되게 맞다라서. 많잖아요. 네. 본 적도 그래서- 없으면서 예.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본 적이 제가 여기 세 분의 멘토님의 주린이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제가 물어볼 거야. 아.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청자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서 네. 이 세 분의 멘토님의 엑기스, 그러니까 시장 보는 눈에 대한 기법들을 하나씩 뺐다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수가 쉽게 되겠죠. 주식을 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아까처럼 사이다 하루에 원 포인트 레슨,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레슨을 어떻게 잘 받느냐, 어떤 사람한테 잘 맞아요. 받느냐, 얘에 따라서 실력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세 분의 멘토님한테 한번 내가 물어볼 거야 매번. 괜찮을까요? 네, 뭐 저는 얘기하면 일단 하나로 계속 가야 돼서 최근에 가장 많이 제 개인 강의도 저번에 네. 약속 드리는 것 때문에 저번 주에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각도기를 진짜 차트에도 대도 돼요. 근데 각도기가 중요하죠. 그렇죠. 각이 각이 어떤 중요하니까 흐름의 각이 각이 엄청 중요한데 진짜 네. 그것도 방법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기준이니까. 원래 콤파스 각이 됩니까? 중요하니까. 콤파스. 네, 그 콤파스 이론도 있어요. 아, 우리가 네, 있어요. 고가를 만드는데 시세가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각이 엄청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 그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은 이 각을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생각해요. 비어있는 영역을 60도냐, 그렇죠. 90도냐 전 진짜 이거 중요해요. 엄청 정말 중요해요. 예술이네요 이게. 예술이야 이건. 이거는 차트를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예, 이 각도기를 진짜 재요. 컴퍼스 이론이고 캔들 수 얘는 뭐 다 대놓고 다 대놓고 펜으로 있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랬어요. 막 맞아가면서 했어 네. 그냥 캠퍼스 막 바늘로 막 찔러가면서 막 돌리고 막 펜 달아서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했었다니까. 옛날에 기술적 분석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래서 맞아요. 기본이야. 그래서 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 황민영 멘토님의 모멘텀 투자, 그 다음에 뚜기뚜기 메뚜기님의 저점 매수의 공략법, 네. 그것만 해도 먹고 살지 않을까요? 충분하죠. 충분하죠. 그죠? 이게 시너지 네. 효과가 네.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 이게 되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네. 하루에 하나씩은 원 포인트 네스. 내일 또 뭐 하죠? 우리 종목 상담하는 종목 거 하잖아요. 상담. 아 기대됩니다. 네, 그죠? 그 종목 상담을 하면서 좀 찝어주는 것도 우리는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를 어떻게 했냐면 종목 상담이 아닌 스터디 상담. 응. 어떠세요? 공부를 공부하면서. 시켜주면서 이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해주는 거야. 한 사람이랑 1시간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네. 이 사람이 이해할 동안 누가 세 분이 됐든 네 분이 됐든 이해한다. 네 이해했어요라고 답이 들면 끝나는 걸로 어때요? 괜히 전화하고 싶어가지고 아니야 모르겠는요 이러면 어떡해요?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나요? 그건 그래서 양심이지, 계속 양심. 양심적으로 네. 예, 사람이 있잖아요. 양심을 속이면 안 돼.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내일은 스터디 상담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이제 이 시청자님이 진짜 많이 전화가 오잖아요. 네, 엄청. 그 전화번호 커뮤니티에 어떻게 하는 건지는 우리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참고하면 돼요. 유튜브 김영구 TV에서 주잼 TV에 들어가시면 커뮤니티에 보면 상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전화번호랑 그 내용 주시면 되고 네. 내일은 스터디 상담. 우리가 상담하는 분이 끝까지 이해할 수 있게 네. 아예 종결을 하고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어때요? 굉장히 좋은데 그런 거. 그분은 네. 되게 기분이 좋을 거야. 그렇죠. 예? 완전히 진짜로 네. 1대1 과외 받는 느낌이에요. 과외. 이제 스터디가 되는. 이게 10분이 됐든 한 분이 됐든 어, 그분 끝까지 이해하는 거 어때요? 네, 좋습니다. 그날 만약에 끝까지 이해를 못하면은 데리고 와! 여기 데리고 와! 아 그렇죠. 어때요? 그런 그 스터디 상담이 어떠냐라는 것들이 에이미 보여주네요. 팡님이 네. 또 슈퍼챗. 네, 아미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분 우리 회원님이에요. 아. 네. 그 다름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뷰 한번 찝어줘야죠. 네. 우리 또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좋든 시장이 안 좋든 항상 불안해. 맞아요. 근데 여기 멘토님의 말 한마디가 큰 의지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내일을 잠깐 우리 코멘트를 준다면 내일은 어떤 시장의 모습이 될 거다 예측하시고 계세요. 그 분명히 우려감은 있는데 저는 올라가는 쪽에 조금 상승 쪽에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내일 뭐 기관 수급도 좀 들어올 것 같고 제 예상으로는 네. 외국인 수급도 장 초반 때는 오늘은 전약 후 강은 강. 아니고 회복 정도. 회복 정도. 회복 정도 중간에 느낌인데.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네, 그게 좀 시세적으로 내일 기간의 초입에 좀 네. 있을 것 같고 미국 증시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네. 조금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내일 올라가는데 역시 반도체 삼성전자 역할도 조금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전반적인 섹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도 산업적인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전에 네. 한번 반등 줄 네. 때처럼 해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맨날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방역 수치를 정확히 지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 예, 그 채팅창에서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네.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황멘토님 네. 포인트를 딱 준다면 돼. 사실 내일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뭐 사실 어떻게 100% 알겠습니까? 그러면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음. 결국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음. 하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그냥 밀렸다가 이제 좀 오고 있는 네. 좀 올리는 이 힘이 조금 더 강한 그런 흐름이라 음. 제가 볼 때는 내일장이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이게 지금 외바닥에서 바로 올라오기보다는 지난번 1월 달에서도 주가가 이제 밀릴 때 어떻게 올라오냐면 3월, 4월 올라왔다가 한번 누르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눌렀다가.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뭐 만약에 내일장에 이렇게 잘 올라왔다가 내일장에 흔드네? 그러면 다시 또 빠지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눌렀다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어쨌든 상승 쪽으로 잡아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문멘토님 항상 리스크를 네. 우리가 생각하면서 네.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가져가자라고 네. 하는 게
우리 문멘토님의 철학인 것 같아요. 항상. 맞아요. 맞아요. 예, 여지까지 제가 오랜 시간을 봤지만 문멘토는 항상 어느 적정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자라는 네. 리스크를 중요시 생각하는 분인데 내일도 역시 똑같은 그 뷰는 똑같이 항상 네, 저는 시장이 항상 좋든 맞습니다. 시장이 안 좋든 네. 항상 일정의 현금을 가져가자 네, 이 맞습니다. 건가요? 네, 지금 저는 일단 현금을 보유한 이유가 사실 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현금을 이제 좀 투입을 하자라는 건데,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좀 이렇게 제가 항상 이제 제 개인 채널에서는 경거망동 하지 마라라는 조언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좀 충분히 많이 빠지고 나서 하면 되는데, 지금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까지 있을까? 지금은 현금화를 해놓은 부분이 있다면은 주식에 들어간 걸로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현금이 있으니까 내려가도 겁나지 않고, 올라가면 주식이 또 사서 있으니까는 또 그게 또 내가 소외되는 느낌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금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역시나 뭐 잭슨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나라 또 금융통화위원회 있다 하더라도 별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막 푹 빠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요동이 있다가 또 시장이 좀 테스트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좀 잡아놓고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이 끝났는데요. 네. 이 리포트는 우리가 계속 목요일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알 권리를 좀 더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코멘트, 주가 하락에 대한 코멘트를 꼭 다뤄줄 그날까지 우리가 한번 털기로 하고, 네. 내일은 우리 스터디 상담 재밌을 최초로 것 같습니다. 한 분을 이해할 때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상담을 한번 할 거니까요. 네. 여러분 내일 전화하신 분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당첨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끝장 스터디. 네, 끝장 스터디 내일 할 거니까요. 네. 네, 스터디 상담 할 거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참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도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우리는 주식 챔피언입니다.